학과 전공 안내. 강원대학교 경제학 전공. 학과에 입학을 위해 준비한 전형은? 저는 수시, 정시, 논술 3가지 전형을 준비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어떤 것을 준비해도 내가 과연 붙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고, 두 번째, 수시만 준비하는 것은 싸울 때 한쪽 팔로만 싸우는 것과 같다. 라는 당시 진로 선생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하다 보니 힘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원서 접수 기간이 되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회균 등 전형을 통해서 입학했습니다. 해당 전형은 학교에서 한 명밖에 뽑지 않았지만 입시 결과 평균이 다른 전형보다 낮아서 더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학생부 종합 교과만 볼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집안 사정도 잘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농어촌 전형, 국가유공자 전형, 다자녀 전형 등 본인이 해당하는 전형에 따라 더 유리한 입시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대학 입학을 준비하며 힘들었던 것은 제 생각보다 좋지 않았던 말솜씨와 글솜씨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중학교 3년 동안 신문활용반 동아리로 활동하며 신문 또한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제 논리 전개 방식이나 조리 있는 말솜씨에 대해 어디서 왔는지 모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입학을 위해 미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준비하는데 제 생각만큼 말과 글쓰기 실력이 따라가지 못해 지금은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 것은 글쓰기 연습입니다. 이는 논술 전형 준비를 위한 아주 좋은 글쓰기 연습이 되었습니다. 수시와 정시는 내신 관리, 평소 수능 공부를 통해 상시로 준비하고 있어서 글 쓰는 연습을 할 겸 논술 또한 같이 준비했습니다. 논술은 교내에서 진행하는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는데 처음 논설문을 작성하고 나서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작성했던 원고지를 검토봤는데 온통 새빨간색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 논리 전개 방식, 겉도는 결론, 띄어쓰기 문제 때문이었는데 이 수정사항을 없애는 데에 7일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글을 많이 쓰면서 제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작성한 논설문을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는 친구들과 돌려보며 한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생각하는 방법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도 같이 겸비할 수 있었습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찾았나요? 대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입시 요강은 먼저 교내에 있는 책들로 먼저 접했습니다. 어느 대학교에 갈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교내에 비치되어 있는 입시 요강을 먼저 보고 관심 있는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모집 요강을 확인했습니다. 수만이와 같은 입시 사이트는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이트의 내용과 저의 상황이 너무나도 달랐을 뿐만 아니라 입시 포털의 내용이 제 생각에 고정관념을 만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올려주는 자료들을 주로 보았습니다. 먼저 논술, 적성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대학교 면접 준비를 위해 교내에서 진행하는 모의 면접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모의 면접에서 통신사의 요금 재개편이나 경제와 관련된 질문을 받으며 면접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해야겠다는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학교에서 경제학과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생들과 모여서 시사 경제 문제에 대해 스터디를 하고 서로 기초적인 경제, 상식, 경제 이슈 등을 공부했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는 동안 선생님이나 외부 강사님은 면접 태도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문은 몇 번 두드리고
몇 걸음 들어가서 몇 초 있다가 인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섬세하게 많이 잡아주셨는데 실제 면접장에 들어가 보니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접관은 주로 교수님 혹은 입학사정관입니다. 강원대학교는 100% 교수님이 면접을 진행하시는데 주로 지원자가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성실히 잘할 수 있을지, 입학 후 수업은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인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면접 태도나 창의적인 자기소개보다는 전공 지식 혹은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어필할 수 있는 대답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질문이 아는 질문이라면 자신감을 가지고 대답하고, 모르는 질문이라면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 입학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더 공부하고 왜 그것이 문제인지 이해하고 싶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는 배우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아는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안다면 대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고 교수님도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모두 파이팅하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인터넷이나 수많은 카페에서 보이는 자기소개서 예시를 많이 보았는데 모두 다 비슷하고 형식적인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시선을 바꾸어서 저를 소개하는 방식과 형식은 100% 저를 믿고 저의 말투로 썼고, 그 안에 내용을 어떻게 잘 녹여낼까를 생각했습니다. 사실 대학교에서 입시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님이나 교수님들이 보시기에 저희는 그냥 다 귀여운 학생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생이 스스로 논문을 작성하거나 어떠한 이론을 완벽히 이해했다고 자기소개서에 적으면 가장 좋겠지만 저는 실제로 그런 능력도 없었고, 대학교는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이자 한 계단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신감을 가지고 진솔하게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믿고 자기소개서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 명 한 명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투, 여러분의 논리를 펼치신다면 개성있고 톡톡 튀는 자기소개서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축제에 참여하며 성격이 활발하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에 빠진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짝이라는 소개팅 프로그램에 나가서 커플은 남남 커플이 되었지만 많은 학생의 눈에 띄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유스 호스텔이라는 여행 동아리에 들어가서 1년에 최소 한 번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대학생들과도 어울려서 대학에 대한 로망을 더 키워 대학 입시에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꿈과 자신감을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전교 부학생회장에 당선되어 헌 참고서를 판 돈으로 모금액을 모아 연탄 기부를 하고 중학교 멘토링 사업에 멘토로 참여하여 공부를 도와주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며 자기소개서를 채우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며 지금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건 다 해보자 하는 생각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전공의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경제학 전공에서 절대로 뺄 수 없는 과목은 아이러니하게도 수학입니다. 사회탐구로 들어가는 경제 과목은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경제학은 말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닌 경제 현상을 이론으로 만들고 이를 수학적으로 전개하고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수업 중에서도 특히 행렬, 함수, 미분과 적분, 등비수열과 같은 개념은 경제학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특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수학은 쳐다보지도 않았던 수학 포기자였습니다. 수학에 대한 기본기가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에 들어와 보니 내가 경제학과를 온 것인가
수학과를 온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20살이 된 1학년 때 개념 유형, 셋, 수학의 정석과 같은 책들을 다시 펴보았습니다. 면접을 보고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에는 수학이 필요가 없겠지만 대학교에서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수학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막상 수학을 배우고 나면 매번 똑같은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초를 잘 다져놓으면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추천 도서는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경제학 콘서트를 추천합니다. 저는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나쁜 사마리아인 등의 책을 읽었습니다. 경제는 사회 분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와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땡땡이 땡땡과 같은 책은 이론의 해석에서 편향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학 개념에 대해서 재미있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두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입학하고 나서는 다양한 분야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소비자가 특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연구하는 행동경제학, 경제정책의 효과와 추구해야 하는 정책상 등을 배우는 경제정책론, 금융시장에서 화폐가 어떤 역할을 하고 금융정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배우는 화폐금융론, 범죄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배우는 법경제학 등을 배웁니다. 이처럼 경제학은 많은 분야와 접목되어 새로운 학문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외에도 환경경제학, 농업경제학, 무역정책 등 정말로 많은 분야를 배울 수 있습니다. 최근 학과에서는 주식 투자 및 금융 관련된 내용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문과이기 때문에 수학을 안 할 것이다 라는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것을 정말 아주 크나큰 오해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빅데이터가 대두되는 시기라 모든 학문에서 통계학을 사용합니다. 특히 경제학은 실제적인 실험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한 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기도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언어가 수학입니다. 교수님들께서 우스갯소리로 경제학의 세계에서는 언어가 달라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수학 때문입니다. 수학은 경제학에 있어 만국 공통의 언어이므로 수학은 필수입니다. 유사학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유사학과로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등 경영대학의 학과가 있습니다.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경영학과는 주로 마케팅의 방법 등을 배우고 회계학과는 기업의 언어인 회계, 무역학과는 무역 실무 등을 배웁니다. 그 중에서 경제학과는 다른 학과와 달리 실무보다는 이론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고 이론을 통해서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을 터득하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 2021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불안할 텐데 현재 코로나19 때문에도 더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불안하고 힘들고 흔들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는 불안함을 부정하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이든 현재의 힘든 상황 모두가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은 여러분께 양분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원하는 바를 모두 이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노력한다면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 보상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너무 낙심하지 말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공 멘토 활동을 통해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